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그동안 미루어왔던 얘기인데요. 이겁니다. 환단고기. 이거 뭐 오른쪽에 있는 이게 뭐 마고상이래, 마고상. 어쨌든 이 환단고기 어떤 내용을 갖고 이게 뭐 맞냐 안 맞냐, 그 다음에 이게 이 책이 뭐 위서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환단고기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개인이 쓴 어떤 역사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 어떤 실체,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 환단고기 실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가 세상에 드러나게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이유립 씨가 1907년에 이제 출생한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1986년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뭐 존칭은 생략을 하고요. 이 이유립이가 환단고기라는 책을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내보인 겁니다. 언제냐? 1979년 9월에요. 조병윤이라는 사람이 뭐 이유립 씨한테 허락을 득하고 이 책을 냈는지 아니면 허락을 받지 않고 냈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1979년 9월에 조병윤 씨가 오형기라는 사람이 필사한 환단고기라는 책을 출간을 합니다. 1979년, 요거를 주목하세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1979년에 환단고기가 세상에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형기가 필사한 책이라는 거죠. 근데 이 환단고기 안에 이제 발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서기 1949년 이제 오형기 씨가 쓴 거예요. 내가 이제 강화도 마리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유립 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립 씨가 오형기 씨한테 당신이 좀 이 환단고기를 좀 정리를 해서 좀 정리를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형기 씨가 이 환단고기, 그러니까 이 환단고기라는 게 네 가지 어떤 책을 한 대로 모은 거예요. 한 군데로. 그러니까 이제 삼성기가 있고 단군세기, 뭐 북부여기, 태백일사, 이 네 가지 책을 이제 한 군데다 몰아놓은 게 환단고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오형기 씨가 이유립 씨의 부탁을 받고 정리를 한 겁니다. 언제? 1949년도에 환단고기 책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49년도에 이걸 정리를 했으면 뭐 1950년에 전쟁이 터졌으니까 뭐 그때는 할 수 없고, 어쨌든 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책을 출간을 해야지. 이게 무슨 이 환단고기란 책이 뭐 대단한 책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다면 뭐 적어도 한 전쟁이 끝나고 한 55년도 이 정도에는 이제 책을 출간을 해야 되잖아. 근데 1979년에 이제 출간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만에 이제 출간을 한 거야.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환단고기 그 법내에 보면 이제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를 이제 모은 책이잖아. 근데 이 책을 엮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평북 선천 출신인 대종교가 나오네. 대종교도 개연수란 사람이 이거를 엮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1979년 편찬한 환단고기 법내에 나오는 내용이야. 개연수란 사람이 이 환단고기를 이제 한 권으로 묶은 거야. 그리고 오형기 씨는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한 거고.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환단고기를 개연수란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유립 씨한테 준 거가 되잖아요. 준 거. 이 환단고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개연수는 1911년 묘향산 단구람에서 이 책 환단고기를 필사했는데 1920년 사망하면서 그러니까 한 간지 60년 뒤에 발표하라고 제자인 이유립한테 유언을 남겼대잖아. 그러니까 1979년 환단고기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개연수가 죽으면서 이유립한테 유언을 남긴 겁니다. 뭐라고? 이 책은 지금부터 60년 후에 세상 사람들한테 발표를 해라. 자, 개연수가 죽은 연도가 1920년도니까 1980년도에 이제 이거를 책으로 만들어라라는 얘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1979년에 이 책이 나온 겁니다. 왜냐면 개연수가 죽으면서 60년 후에 이 책을 만들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유립이가 1979년에 조병윤이한테 얘기를 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979년에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979년에 이 연도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유립 씨의 어떤 얘기겠지. 이유립 씨가 개연수한테 이 책을 받으면서 60년 후에 발표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유립 씨밖에 모르는 거야. 이 내용은.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유립 씨가 말하는 이 책을 줬다는 이 개연수란 사람, 예? 이 개연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만 알면 이 환단고기가 진짜 이 조선의 고조선의 역사를 진짜 쓴 어떤 책인지 개연수란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만 알면 이 책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진짜 실존했고 이 사람과 이유립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이 책이 신빙성 있는 책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한 가지 의문점이에요. 저의 생각인데 이게 개연수라는 사람한테 이거를 받았어. 이유립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적어도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고조선의 역사를 다룬 책인데 이거를 개연수라는 사람한테 받았어. 그것도 일제 시기 때 좀 이상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책에 어떤 신빙성을 더 신빙성이 더 있다고 세상 사람한테 알리려면 제가 볼 때는 이유립 씨가 나의 어떤 선조 때부터 이거를 계속 이 책을 보관하다가 지금 발표하는 거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이 책이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지잖아.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개연수한테 받았다고? 여기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재밌어요. 자, 이 개연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유립 씨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얘한테 이제 환단곡이라는 책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개연수가 한 1911년에서 요때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아무도 몰라. 개연수에 대해서. 근데 딱 하나 기록에 나와요. 기록.
정훈모의 단군교. 단군교가 나오네, 단군교. 단군교 기간지 단탁. 이 책이에요, 이 책. 이 책 속에 개연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전병훈이 쓴 정신철학 통편. 이 책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니까 정훈모의 단군교의 기간지인 단탁에 나온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1916년 개연수는 묘양산에서 수도를 하던 도인으로 도인이래, 도인. 묘양산의 석굴에서 수도를 하던 도중 깨달음을 얻자 갑자기 벽에 새겨진 천부경이 보여서 천부경, 이게 뭐냐면 이게 글자인데 고조선의 문자라고 알려진 글자예요. 고조선 문자인 거야. 고조선 문자. 이거를 발견한 거야, 개연수가. 그래서 개연수가 이것을 탁본을 뜹니다. 근데 탁본을 떴으면 자기가 도인이잖아. 그럼 자기가 해석을 하면 되잖아. 에? 한자도 알 거고. 근데 이제 이 탁본을 자기가 이제 해석을 못하니까 누구한테 보내줬냐? 1917년, 그러니까 이듬해인 거죠. 1916년에 이 천부경을 발견을 하고 개연수가 이거를 그 이듬해인 1917년도에 단군교 교주인 정훈모한테 보냅니다. 편지를 통해서. 그래서 당신이 이거를 좀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왜 보내줬지? 그리고 이 개연수는 그 이후의 행적은 전하지 않는다. 행적을 몰라. 그러니까 뜬금없이 천부경이라는 거를 탁본을 이 단군교 교주인 정훈모한테 개연수가 보내주고 사라진 거야. 너무 이상하지 않아? 어? 이 정황이. 그러니까 이 개연수가 보내줬다는 이 천부경을 이 단군교 교주인 정훈모가 입수하게 된 경위가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상식적인 그런 정황이 아니잖아요. 이렇다는 거는 이 개연수가 나타나면 안 돼. 짠하고 나타나면 이 천부경이 뻥이라는 게 들통이 나기 때문에. 에? 그러니까 정훈모의 단군교 교주거든요. 정훈모.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왜 이 정훈모, 그러니까 단군교 교주인 정훈모가 왜 이런 내용을 단탁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개연수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거든요. 정훈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1908년도에 11월입니다. 나철, 오기요, 이기, 정훈모 등이 일본 도쿄를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1908년도에 정훈모가 나철, 오기요, 이기 등과 함께 일본에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듬해인 1909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을 방문하고 온 다음에 그 이듬해 1월에 나철, 오기요, 정훈모, 이기, 김윤식, 유군 등이 단군을 추앙한 단군교를 창시합니다. 그러니까 단군교를 만든 거예요. 그 단군교가 뭐냐면 어떠한 일본에 대항하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정치적인 단체입니다. 근데 종교적인 색채를 입혔어. 단군이라는. 아시겠죠? 근데 어떠한 단체를 이렇게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뜻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뜻이 다른 사람이 이 단체에 가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 단체는 뭐냐면 일본하고 투쟁을 하자는 단체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정훈모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정훈모도 일본하고 투쟁하자는 그런 뜻을 같이를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908년, 그러니까 나철 5기호 2기 등과 함께 정훈모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얘기예요. 일본 외무성 요시찰 외국인 기밀문서 보고서 을급 비밀 제 1439호라는 문서에 이 정훈모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훈모는 동양 척식회사의 이사가 되려고 운동 중이며 그 목적을 위해 잠시 동경에 머물 것이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동양 척식회사의 이사가 되려고 일본을 방문한 거야. 누구랑 같이? 나철 5기호 2기 등과 함께. 와, 그러니까 나철 5기호 2기하고 뜻이 달랐던 겁니다. 정훈모는. 정훈모는 뭐냐면 동양 척식회사의 이사가 되려고 했어. 이렇다는 거는 이 정훈모라는 사람은 자신의 어떠한 부귀 영달을 위해서 그런 뜻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희한하게도 일본하고 싸우자는 단체, 단군교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훈모는 이 단군교에 일본하고 싸우려고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이 단군교에 들어왔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단군교가 1년 만에 이런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이 단군교 교주인 나철이가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1910년 8월에 대종교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교로 이름을 바꾸면서 떨거지들, 그러니까 이득을 위해서 여기 모였던 애들 다 쳐낸 거야. 그리고 이제 대종교는 순수하게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어떤 단체로 거듭난 거죠. 근데 이때 정훈모는 정훈모 얘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 단체에 가입을 했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대종교로 가지 않고 자기가 정훈모가 이제 단군교를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얘가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쟤네들하고 같이 가면 안 돼, 이제부터는. 근데 내가 이제 교주가 된 거야, 단군교에. 그래서 대종교하고 이때 갈라섭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제 이 단군교에 입교를 시키냐면 친일파들 박영효, 정도화, 민병환, 얘네들은 이제 친일파들을 잔뜩 끌어모은 거죠. 왜냐하면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대종교 애들은 일본하고 싸우자는 애들이고 나는 이득을 위해서 이 단군교를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이득을 취한 애들이 그냥 잔뜩 모인 거야, 여기에 이제 단군교에. 그러니까 1912년에 서로 지들끼리 치고받고 한 거야. 1912년에. 그리고 이 단군교, 정훈모가 교주로 있었던 이 단군교가 이제 서로 치고받고 막 하니까 이제 교단이 이제 교세가 위축되고 막 별로 안 좋아진 거야. 근데 이 정훈모라는 사람, 이 교주, 단군교의 교주인 정훈모는 이득을 취해야 되잖아. 위기야, 위기. 그때 기회가 열립니다. 1916년 8월에 대종교, 그러니까 일본하고 싸우자던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대종교의 일대 교주인 나철이가 죽습니다. 1916년에요. 1916년이에요. 요거 잘 보세요. 왜냐하면 이 단군교 교주인 정원모가 1916년에 개연수가 천부경을 보내왔잖아, 자기한테. 자, 1916년에 여기 1916년에 대종교 일대 교주인 나철이 죽었어. 찬스야, 찬스, 정원모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단군교의 어떤 입지를 강화시키는 찬스야, 찬스. 그래서 아마도 이때 정원모가, 단군교 교주인 정원모가 이런 있지도 않은 천부경을 세상에 드러낸 겁니다. 단군교의 어떤 정당성, 뭐 이런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천부경을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나타낸 건데, 이때 가상의 인물인 개연수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킨 겁니다. 이래야만 뭔가 좀, 왜냐하면 그러니까 실존하는 사람이 천부경을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당시 단군교 교주인 정원모의 생각이었던 거지. 뭔가 좀 신비롭고, 뭔가 이 천부경이라는 게 입수하는 경위가 좀 신비로워야 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좀 믿고, 그래서 이때 1916년에 개연수라는 사람이 이거를 보내왔다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가상의 인물이었던 거야, 개연수는. 그러니까 개연수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다음에 이후의 행적은 전하지 않는다. 얘가 나타나면 안 돼, 개연수라는 사람은. 얘는 사라져야 돼. 이 천부경만 전해주고 사라져야 돼. 그래야 이 조작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거든. 그래서 정원모의 어떤 그 단군교 교주인 정원모에 의해서 가상의 인물인 개연수가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앞에서 전병훈의 정신철학 통편, 여기에도 이제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정신철학 통편, 이 책 안에 있다. 그러면 전병훈이라는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은 이제 그 관료였어요. 관료였는데 이제 중국으로 공부를 하러 갑니다. 무슨 공부냐면 도교. 그러니까 신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려고 중국으로 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1918년에 정신철학 통편이라는 거는 이제 집필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제 거의 완성이 됐어. 이 정신철학 통편이라는 거는 이제 뻔하잖아, 내용이. 이제 도교에 관한 어떤 그런 내용이겠죠. 신선 이런 것들. 근데 이 사람한테 윤효정이라는 사람이 천부경을 이제 전해준 거예요. 잘 보세요, 연도를. 1918년입니다. 이때 윤효정이가 이 전병훈한테 줬던 천부경은 어디서 나온 거죠? 1918년이에요. 뻔하잖아. 단군교 교주인 정원모가 만들었던, 조작해냈던 천부경이죠. 천부경. 아시겠죠? 이거를 윤효정이라는 사람이 이 중국에 있었던 이제 전병훈한테 이거를 보내준 거야. 근데 이 전병훈은 정신철학 통편을 계속 집필하고 있었단 말이야. 거의 다 완성이 됐어. 근데 천부경이 들어온 거야. 신비로운 고조선 문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신비롭냐고. 근데 얘는 이제 신선, 도교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야, 전병훈은. 그러니까 이거를 불이 나게 이 정신철학 통편에다가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이 천부경을. 그래서 1919년 11월 완성을 해서
1920년에 이제 정신철학 통편이라는 책을 이제 발행을 한 거죠.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군교 교주인 정은모가 썼던 내용이랑 똑같아. 내용이 똑같을 수밖에 없지. 입수 경위가. 개연수란 사람이 묘양산에서 탁본을 떠서 줬다.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개연수란 인물은 이 단군교 교주인 정은모가 가상의 인물, 자신의 어떠한 교단의 어떠한 그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가상의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군교 교주인 정은모, 그 다음에 이거를 전달을 받았던 전병훈이 쓴 정신철학 통편, 여기에만 나와요. 개연수라는 사람은. 다른 어떤 기록에 나오질 않아. 그리고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개연수라는 사람이 그만큼 뭐 유명했거나 아니면 뭐 아니 적어도 뭐 평안도 일대에서는 개연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줘야지. 없어요. 없어. 기록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단군교 교주인 정훈모가 가상의 인물을 내세운 개연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 환단곡이 있잖아요. 환단곡이 이유리비가 그 조병훈한테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1979년에 세상에 발표한 그 환단곡이 책에는 이 개연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책 속에. 그리고 이 이유립 씨가 이제 뭐 한 1960년도에 이제 단단학회라는 거를 이제 창립을 해서 자기가 교주가 된 거야. 단단학회. 근데 이 단단학회의 그 사람인 전형배라는 사람이 이 개연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969년 성창호 씨라는 사람이 펴낸 해동인물지에 보면은 개연수는 평안도 선천에 살았다. 이기의 문인으로 이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기가 누굽니까? 대종교도였잖아요. 대종교도. 그러니까 나철, 오기요, 이기. 일본에 같이 갔던 사람들. 여기요. 이 사진에 나철, 오기요, 이기. 이 사람이에요. 이기. 개연수가 이기의 문인이래. 그게 성창호 씨가 펴낸 해동인물지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동인물지에 보면 개연수가 이기의 문인이었고 그 다음에 1919년엔 이상용의 마크에 들어가서 참회 군정으로 공을 세웠대. 그리고 1920년에 죽었다는 거야. 와, 이기, 이상용,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성 이씨 사람들이에요. 고성 이씨. 이유리비가 고성 이씨거든요. 와, 이런 또 인연이 있어. 응? 근데 이기는 1909년도에 죽었고요. 그리고 이 전영배 씨가 말하는 1969년도 성창호 씨가 썼던 해동인물지에 이 개연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개연수가 실존에 있었다는 얘기죠. 단단하게 교주인 전영배 씨에 의하면. 근데 이 개연수가 1919년도 이상용의 마크에 들어갔다.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 아니야? 개연수가. 어? 와, 근데요. 이상용 씨와 관련된 어떤 기록 있잖아요.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상용 씨가 쓴 문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개연수라는 사람이 있어서 전혀 기록이 없어요. 개연수가 없다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다며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어? 이상용의 그 마카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은 이 개연수에 대해서 다 알 거 아니냐고. 근데 몰라. 그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도 조차도 몰라. 이상용 씨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기록이 없지. 그냥 성창호 씨가 해동 인물지를 쓰면서 이 성창호 씨도 누구냐면 이 단단하게하고 관련된 인물이거든.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얘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개연수는 단군교 교주인, 네? 단군교 교주인 정운모가 가상의 인물로 만들어낸 인물이거든. 그리고 이 이기라는 사람 있잖아요. 뭐 개연수가 뭐 이기의 문인이었다. 이것도 뻥이야, 뻥. 자, 환단고기 법내에 보면요. 환단고기를 모두 대종교도인 해악 이기가 감수했다. 라고 나옵니다. 이기가 환단고기를 본 거야. 응? 자, 그렇다면 이기가 1909년도에 죽었는데 이 이기가 아주 그 똑똑하고 이 문학과적 기질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뭐 많은 이제 어떤 이 사람 이기의 어떤 활동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기가 쓴 어떤 시라든지 문집이 많았거든요. 이거를 모아가지고 책을, 그러니까 이기의 어떤 내용에 대한 책을 누가 편찬을 했냐면요. 정인보란 사람이 편찬을 합니다. 정인보가요, 해학유서라는 책을 편찬을 한 겁니다. 이 해학유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기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기가 쓴 어떤 시, 문집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 이제 모아서 정리를 한 책입니다. 이 해학유서에 당연히 이기하고 개연수와의 어떤 관계, 그리고 이유립의 얘기도 들어가 줘야지. 그죠? 없습니다. 개연수가 나와야지. 왜냐하면 이기의 문인이라며. 근데 이 해학 유서에 보면 개연수라는 사람 보이질 않아요. 없지. 가상의 인물이니까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환단고기 앞에서 제가 쭉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이유리비가 1978년도에 이제 1979년대 환단고기가 나오기 전에 이유리비가 자유지에 이제 국사찾기 협의회가 발행하는 어떤 잡지 자유지 통건 78호에 어떤 내용을 썼냐면 이유리비는 이기가 문화생인 개연수에게 환단고기 편절을 부탁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리비가 개연수에게 이기가, 그러니까 이기도 알았고 환단고기를 개연수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 환단고기를 이유리비가 이제 개연수한테 받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왜 이유리비가 이기도 얘기하고 개연수도 얘기했는지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요. 잘 들으세요. 1907년에 이제 이유리비가 출생을 하잖아요. 근데 뭐 별다른 활동사항이 없어요. 대외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기록들이 처음 나온 거는 1930년입니다. 24살 때요. 삼육사를 조직을 합니다. 삭주에서. 그러니까 뭐 삭주에 있었던 어떤 청년들이 이제 조직을 한 건데, 그러니까 요 36 이름을 잘 보세요. 36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기가 그러니까 정인보가 발행한 해학 유서에 내용이 나와요. 36이라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기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어떤 이기의 사상 이런 거를 이제 정인보가 해학 유서에 썼던 거잖아요. 그 내용 안에 나와요. 삼육이라는 게. 이 삼육이 어떤 뜻이냐면은 체육, 덕육, 지육을 말해서 삼육이라고 한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기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삼육사를 조직을 한 거야. 삭주에서. 이렇다는 거는 두 가지 사실을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기에 대해서 어떤 이기의 사상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삼육사에 같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서 이유리비가 이 삼육사에 들어가면서 이기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았던 거죠. 같은 고성 이씨구나 이런 거를 알았던 거야. 자, 그리고 1931년도에 31년도하고요 1933년도에 이유리비가 조선총독부가 발행하는 월간지인 조선이라는 곳에 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문학가적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이유립 씨가. 뭐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그리고 1933년에 드디어 조선 유교회라는 곳에 일기 수료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유교회라는 단체에 얘가 이제 이유립 씨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수료를 한 거야. 일기 수료생이야. 그 다음부터는 이 조선 유교의 어떤 단체에서 활동을 계속합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이 조선 유교회를 알아보셔야죠. 조선 유교회 창립자가 누구냐면 안순환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때 그 일제시기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명월관이라는 대형 음식점을 차립니다. 자, 보세요. 일제시기 때 대형 음식점을 차렸어. 거기서 이제 돈을 엄청 버는 거야. 그냥 뭐 일반적인 게 조그마한 음식점이 아니라요. 뭐 술도 팔고 막 이랬던 곳이죠. 완전 엄청 큰 음식점이에요. 명월관이라고.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음식점으로 돈을 벌려면 누구랑 친분 관계를 맺어야죠? 조선 총독부 관료들하고 친분 관계를 맺어야지. 그래야 음식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로 봤을 때는 이 안순환이라는 사람이 일제시기 때 그 조선 총독부의 어떤 일도 봤었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친일의 냄새가 물씬 나죠. 이 사람이 조선 유교회를 창립을 한 겁니다. 근데 왜 이거를 창립을 했을까? 조선 유교회가 뭐냐면 그동안 이제 유교가 있었잖아요. 유교. 이거를 좀 바꿔서 새로운 유교를 만들자. 이런 거예요. 신식 유교. 조선 유교입니다. 안순환이가 창립을 한 거야. 돈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나옵니다. 이 조선 유교회를 창립을 했잖아요. 안순환이가. 근데 이 안순환이가 또 누구의 또 스폰서를 됐냐면 정훈모의 단궁교회 스폰서입니다. 깜짝 놀라죠. 정훈모 단궁교회 교주인 정훈모 여기에 스폰을 됩니다. 안순환이가. 자, 보세요. 그렇다면 이 단궁교하고 조선 유교회 이게 유착이 됐다는 거야. 왜냐하면 안순환이가 조선 유교회에 돈을 댔죠. 그 다음에 단궁교회도 돈을 준 거야. 그렇다는 건 서로 유착이 됐다고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조선 유교회 사람들이 단궁교하고 교류도 많았다고. 근데 이 조선 유교회의 1회 졸업생이 누구냐? 바로 이유립. 아시겠죠?
그리고 이 조선 유교의 산하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유립이가. 자, 이거로 봤을 때 무엇을 유추할 수가 있냐면, 자, 단군교하고 이제 유착이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조선 유교의 사람이야, 이유립 씨는. 그러면 이때 이유립 씨가 단군교의 어떤 교리도 공부를 했다고 봅니다. 그죠? 이 단군교에서 내세우는 게 뭡니까? 어떤 단군에 대한 역사, 뭐 이런 거잖아. 단군에 대한 내용들. 이 단군교의 교리가 기본적으로. 이때 이유립 씨가 그전에는 몰랐어. 단군에 대해서. 이때 아는 겁니다. 단군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유립 씨가 기본적으로 문학가적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아마도 환단고기의 어떠한 환단고기를 쓰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환단고기가 지필이 됐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이유립 씨가 삭주에 거의 있었어요. 삭주에. 자기 고향에. 근데 이제 조선 유교에 이제 공부하러 이제 한성에도 왔었고, 어쨌든 간에 이 조선 유교회를 졸업을 하면서 조선 유교의 어떤 산하 단체에서 많이 일을 했고, 이 조선 유교회하고 밀착했던 이 단군교의 어떤 관심을 보이면서 이 이유립 씨가 단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서 본인 스스로가, 제가 볼 땐 이때 한단고기를 집필을 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삭주에서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제 삭주 일대가 이제 공산당 애들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유립 씨가 이때 월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립 씨 부인이 있었어요. 신매녀 씨라고.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6.25 전쟁 시 금산에서 살림을 차렸다. 그러니까 이유립 씨가 이제 월남을 하면서 아마 금산에서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1950년도, 그러니까 한 1948년에서 9년도에 이제 월남을 했기 때문에 요때 이제 금산에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집이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유립 씨가 갖고 있었던 모든 책이 불에 탔다는 거야. 그런데 다시 이제 책을 갖고 다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립 씨 부인 신매녀 씨에 의하면, 증언에 의하면, 그래서 이 신매녀 씨가 불에 탔는데 모든 책이, 이유립 씨가 책을 갖고 다녔던 거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남편이 책을 갖고 다녔다. 그의 머릿속에 기억해 놓은 것을 꺼내 새로 썼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삭주에 있을 때 이 환단고기를 집필을 했던 거야.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그거를 이제 월남할 때 갖고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갖고 내려왔는데 이제 초판본이죠. 이유립 씨가 이제 삭주에서 썼던 환단고기 내용 썼던 그거는 이제 불에 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썼기 때문에 자신이 잘 알 거 아니야, 내용은. 그래서 다시 집필을 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앞서서 이 개연수, 이유립 씨가 얘기하는 개연수한테 한단고기를 받았다. 이 내용이 뻥이라는 거 아셨죠? 개연수라는 사람은 단군교 교주인 정원모가 가상의 인물로 내세웠던 인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가상의 인물한테 받았다는 환단고기, 이유립 씨가 이런 얘기 한 거, 이것도 뻥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봤을 때 환단고기라는 책은 이유립 씨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책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꽤 됐네. 어쨌든 환단고기는요, 존재를 합니다. 그 내용 갖고 이게 위서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환단고기는요,
이일엽 씨가 만들어낸 역사책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